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제안한 이 독대 따로 둘이만 만나자 이 제안을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독대를 통해서 의정 갈등,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이 돌파구를 좀 찾으려던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독대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한송 기자. 예. 대통령실이 왜 독대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이 독대 수용 여부가 너무나 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오히려 다음 기회에 독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그리고 야당 진성준 이 정책위의장까지 만나서 26일 본회의 내용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고는 하는데요. 네. 여기서 별도로 이 서범수 사무총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무총장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아무래도 어렵고 오늘 있을 만찬은 아무래도 이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니까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 독대 거부를 한 건데요. 여기서 한 대표와의 별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정 간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만찬이 시작도 전에 꼬이고 있다 이런 인식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요. 추석 명절이 끝난 만큼 이 밥상 민심을 공유해야 하고 우려했던 의료 대란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좀 다 같이 당 지도부랑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원전 건설 수주 확정을 위해서 2박 4일간 이 체코를 다녀온 만큼 네. 이 세일즈 외교도 또 좀 이제 만찬 주제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한 대표는 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실로부터 독대 거부 의사를 듣지는 못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조속히 좀 독대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독대 거절 소식에 한동훈 대표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독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대 제안하신 거 취지랑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아직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으신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언론 보도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시길.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다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송 국장님. 지금 한동훈 대표 말 중에 공개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란 말고 다른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최근에 새로 불거진 문제들이 몇 가지 있죠. 네. 바로 공천 개입 문제라든가 네. 아주 불확실하지만은 네. 그 논란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고 일부 네.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네. 그 외에 지금 어떻든 김건희 특검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독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포함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일단 외형상 좀 불쾌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체코 가서 24조 원전 다지고 오는 귀국길에 네. 이게 독대를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해서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네. 체코 자원 외교 이것을 원전 외교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 네. 독대 이야기가 나오면 독대는 뭔가 정치적인 거잖아요. 네. 그것이 일단 불쾌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느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네. 그것이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네. 또 하나는 의료 대란 문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입장은 좀 약간 차이가 있죠. 네. 근데 그 문제, 아주 민감한 문제를 주제로 꺼낼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유보를 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일 걸로 봅니다. 네, 송 국장님. 그런데 이제 이런 만찬 자리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기다란 테이블에 저쪽에는 이제 당에서 온 사람들이 앉고 이쪽은 이제 대통령실 사람들이 앉는데 그 한 가운데는 말이죠. 대통령실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앉고 당 쪽에서 온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앉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관계라면 마주 앉아서 식사가 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또 네. 특히 그 3자 회동을 그럼 하자고 그 용산에서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예, 아니, 용산에서. 네, 용산에서 네. 이때 대통령과 그럼 한동훈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네. 이렇게 하자는 것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 거부를 했다는 것은 네.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 마주 앉아 있으면 다 표시가 납니다. 뭔가 그 대통령도 느끼죠. 네. 그러면 상당히 그 대통령 쪽에서 시선도 아마 한동훈 대표 쪽에 안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주 앉아 있는 사람 말고 예. 그 옆에 있는 사람, 가령 추경호 원내대표만 보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럴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저런 것이 만약에 오픈됐으면 그런 사진이 또 찍혀가지고 아마 신문에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런 그 오프닝하고 그런 자리는 없으니까 용산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를 하는 것을 신청을 했다고 하고 그것을 거부를 했다고 하고 이거 나오는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신청은.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네. 잠깐 자리를 옮길 수도 그렇죠. 있어요. 바로 옆방으로 가면 바로 독대잖아요. 옆방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도 그 용산 그 관저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두 사람이 따로 해서 뭐 창문 보면서 서로 이야기한 것도 있잖아요. 네. 밖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잠깐 시간을 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현장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걸 미리 뭐 제안을 했다, 거부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저는 지금 당정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박 위원장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 또한 상당히 안타깝지만 네. 한동훈 대표도 화법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에 네.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기자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독대를 요청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시길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적절하지가 않죠.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독대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러한 물밑 접촉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기자들, 언론을 상대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 언론에 나온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전달받은 대통령실은 기분이 과연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대화하는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말하는 이제 우리 말에서 왜 아다르코, 어다르코 뭐 이런 말이 있다시피 이제 완곡한 화법도 충분히 있을 텐데 뭔가 항상 부딪히는 화법을 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나치게 선언적이죠. 네. 어떤 전략적, 전술적인 좀 대화, 화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매사 모든 것을 이제 공식적인 업무 영역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또 사적인 관계가 네.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글로벌 국제 관계에서도 양 지도자 간의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국제 관계가 또 엄청난 또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소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용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그러면 같이 셋이서 얼굴을 보자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건 싫습니다 했다고 해요. 이것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도 불신 관계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어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과한 표현 어떤 예측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그렇게 뭐 감정적이나 아니면 어떤 사안에서 크게 티격태격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예. 그냥 어떤 통상적인 수준의 이견이야 이제 또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뭔가 좀 소위 말하는 친윤에 좀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앞에서 우리 말씀해주신 그 국제관계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됐건 뭐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우리 전임 대통령 누가 됐건 네. 뭐 시진핑을 만나거나 푸틴을 만나거나 김정은 그 사람들 만날 때 네. 개인적으로 뭐 호용호제에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랑 왜 그러나 뭔가 좀 애틋한 것처럼 하냐면 그게 공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독대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식 리더십이 드러나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과거 이제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죠. 한 네. 2015년 경에 그 당시 이제 그 대표셨는데 새누리당 대표였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다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 다 이후에 이 21대 국회라든가 22대 이 즈음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신 거 보면 네.
대통령실이 엄청나게 독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독대 요청을 하면 다 컷당하고 네. 아예 뭐 전달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죠. 네.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아무리 이러저런 독대 요청을 해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랬는지 그 밑에 사람들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결국은 국정농단 탄핵까지 벌어진 일인 건데 네. 보수가 아주 괴멸적 상태까지 갔던 건데 네. 한동훈 대표가 왜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전의 관례들을 봤을 때 이게 뭐 이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나 그렇든 말든 그 한동훈 대표가 그것이 이제 그렇든 말든 대통령이란 직책은 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인 이상 사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네. 공적인 걸 우선하는 게 당연히 대통령의 기본적인 직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우 지금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채훈 의장님.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예정돼 있는 이 만찬 결국은 뭐 독대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설왕설래까지 있었는데 이 만찬이 원래 한번 연기된 거잖아요. 자, 총체적으로 봤을 때 득실을 따진다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 봤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을 더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안타깝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대화를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수정을 가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건데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응답하고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좀 안타까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 대표도 사실 만나주지 않고 있고 잘 안 만나고 대화도 안 하고 있고 집권 여당 대표마저도 이렇게 안 만나주고 있는 불통의 이미지를 전 더 쌓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독대는 윤석열 의원은 번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후에 연락해서 그렇게 저녁 약속 바로 잡아서 그렇게 편하게 만났으면서 네. 한동훈 대표는 만나는 게 왜 협의를 해야 되고 뭘 대체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독대라는 건 그냥 테이블 앞에 두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대체 무슨 말하는 게 어려워서 이 집권 여당 대표마저도 이렇게 안 만나주는지 저는 이 연기될 때도 사실 그 뭐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게 맞다라는 그 명분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그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의정 갈등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것과 다른 방향을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너랑 밥 먹자고 했지 다른 의견을 듣자고 한 거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야당은 받아들였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대를 하자고 하니까 아니 나는 너의 다른 의견 들을 생각이 없다. 나는 너랑 그냥 격려 차원에서 밥을 먹자는 것이지 나는 지금 하던 대로 의정 갈등이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든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으니 다른 의견 얘기할 거면 오지 마라라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에 전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대통령의 실이 더 컸다라는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네. 불신의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뭐 독대를 하니 이런 어떤 양측 간의 만남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어찌 생각하면 서로 좀 생각할 냉각기를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정말 지금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당정 갈등 문제가 오히려 네. 메인 이슈가 되고 증폭이 되는 정말 현재 상황은 남북 관계, 남과 북이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겨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지금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 할 라인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까 한동훈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네. 아니 그거를 언론을 통해 얘기하는 게 어딨냐 완곡한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은요. 만찬 연기할 때 첫 번째 연기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전달받았고 이번에는 서범수 사무총장을 통해서 전달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이 당대표가 만나자는 얘기 만찬의 연기에 대해서 직접 듣지 못하고 어딘가를 통해서 듣는 이 어떻게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제3자를 통해서 자꾸 이런 뭔가 불통에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야당이 볼 때도 안타깝고 저는 보수 지지층이 볼 때 더 안타깝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국민의힘 당내의 원로의 목소리도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 때요.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과의 소통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뭐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네, 윤 대통령은 당정 간 소통이 원활하다, 잘 되고 있다, 문제 없다. 그렇지만 만찬 전 이 독대를 두고 여당 내에서조차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친윤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할 때는 그 요청 사실이 공개된 적은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들과 어떤 이런 상의를 안 한다, 회의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전략기획본부라고 일종의 대표 자문그룹처럼 운영하는 분들이 좀 실무진들인데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독대 요청을 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반찬보다도 어떤 독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실무적인 비즈니스 어떤 이 회의로서 독대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한동훈 대표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따로 이렇게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자, 성 국장님,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독대 요청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례가 없다 그러는데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정말 전례가 없다는 게 맞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전례가 없고 네. 독대를 요청을 했다는 것도 전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 예.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보도 안 된 독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전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네. 독대라는 게 지금 마주 앉아서 뿐이 아니고 이제 서로 통화도 하고 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일이 다 보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독대를 했다고 말도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요즘 뭐 갈등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최소한 교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워낙 원래 가까운 사이였으니까는. 네. 그런데 이 뭐 독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는 전혀 소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돼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할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가서 하면 됩니다. 네. 가서 잠깐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네. 그런데 그걸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보도가 예.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나왔든지 간에 내가 독대를 좀 하겠다고 이야기한 자체가 뭔가 이게 그 일을 풀려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오히려 더 엉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교안 그 야당 대표가 가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 원내대표들하고 같이 가서. 네. 그런데 그때 한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 두 사람이 따로 서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한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건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보도가 있었어요. 네. 야당 대표도 대통령에게 그렇게 가서 할 수가 있는데 네. 여당 대표가 저렇게 모여 있다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그런데 그걸 독대로 요청을 했다, 또 거부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당정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반면에 친한계에서는 독대 요청 언론 보도가 당에서 나간 게 아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가 멀어졌을 때 이득 볼 사람들의 짓.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쪽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 친한계로 꼽히는 박상수 대변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파악을 해보기로는 당에서 나간 거는 아니라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당대표 출마하면서 10초 통화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점식 의장 그때 뭐 10분 만났다. 네. 다 오보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 패턴도 좀 너무 일관돼요. 걱정을 하는 지점이 뭐냐면 대통령과 대표가 사이가 멀어졌을 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닐까?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 예. 뭐 한 대표님이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언론 플레이를 할 이유도 이득도 실리도 전혀 없다. 네. 네, 최 소장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가 멀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저는 그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한 적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일종의 문고리 권력들인 거죠. 그런 걸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문고리 권력은 용산에 있다 이런 뜻입니까? 원래 이제 그 문고리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문고리고요. 네. 멀리 있으면 이제 문고리로서 의미가 없는 약간 그 리모컨 뭐 이런 걸 텐데. 예. 그래서 문고리 권력으로 봐야 되고 앞에서 근데 이제 우리 그 말씀하신 그 송국건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예.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네. 그 현장에서 독대를 잠깐 할 얘기 있다 그러면 네. 아, 이 사람 어떻게 무례하냐 어떻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미리 독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너는 미리 그런 걸 독대를 요청하냐라고 해서 네. 상대방이 믿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도 믿고 저렇게 해도 믿고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핑계대고 저렇게 해도 핑계대고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만나서 독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거냐라고 네.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시간이 다 나름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우리 여기 박상수 대변인 이야기처럼 물밑에서 얘기했는데 그 소위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그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오히려 억울한 거죠. 오히려 이제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작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단지 독대를 미리 요청했냐 아니냐를 좀 중심으로 보긴 제가 보기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녁에 만찬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본 뒤에 또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